정렬 알고리즘은 우리가 이미 알고 있듯이 물건 또는 어떤 데이터를 어떤 특정한 기준으로 내림차순 또는 오름차순으로 배치하는 방법이다. 배치하는 것이다. 그래서 뭐 지금 여기 보면 그림으로 키 순서대로 쭉 이렇게 쭉 나열되어 있죠. 가족들이, 사람들이. 그리고 또는 책도 마찬가지로 높이 순서대로 쭉 나열되어 있어요. 자, 이와 같이 어떤 데이터나 어떤 물건들을 오름차순이나 내림차순으로 나열하는 것이 정렬이에요. 정렬은 컴퓨터 공학에서 아주 많이 쓰이고 있고 아주 중요한 알고리즘 중에 하나이다. 그리고 정렬은 자료 탐색에 있어서도 아주 필수적이다. 필수입니다. 그래서 정렬 알고리즘을 컴퓨터에서는 아주 많이 사용한다라고 이해를 하면 될 것 같고, 그래서 일반적으로 우리가 정렬할 대상은 일반적으로 레코드예요. 레코드 단위로 보통 정렬을 해요. 자, 레코드라는 게 뭐냐면 지금 보는 것처럼 어떤 한 대상의 정보를 나타낼 때 보통 그 정보를 레코드라고 부르고 그 레코드는 필드로 구성되어 있어요. 여기서 얘기하고 있는 필드는 뭐 어떤 여기 지금 나와 있듯이 예를 들어서 이름, 학번, 주소, 연락처 이와 같은 어, 개별적인 정보들을 하나하나를 다 필드라고 부를 거고 그리고 이 필드가 모여서 하나의 레코드가 된다. 그리고 이 키가 있는데 정렬을 할 때는 반드시 어떤 기준이 있어야 되겠죠. 그래서 그 기준을 삼을 때 보통 키를 기준으로 삼는다. 지금 여기서 이제 학번을 여기서는 이제 키로 삼았는데 키로 삼는 기준은 어, 그 유일한 값을 반드시 키로 잡아야 돼요. 만약에 이름을 키로 잡으면 어떻게 될까요? 그러니까 똑같은 이름, 동명이인이 있을 수 있겠죠. 똑같은 이름들이 있을 수 있고. 근데 학번은 중복되는 경우는 전혀 없죠. 학번은 중복되는 경우가 전혀 없어요. 그래서 이와 같이, 유일한 값을 보통 키로 잡고, 그래서 이 키를 기준으로 보통 정렬을 한다. 키를 기준으로 정렬을 한다. 그래서 학번을 오름차순으로 또는 내림차순으로 이렇게와 같이 정렬을 한다라고 이해를 하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정렬의 대상은 일반적으로 이렇게 레코드 단위로 정렬을 한다. 정렬 알고리즘은 어, 그러니까 정렬 알고리즘 종류는 상당히 많이 있다. 정렬 알고리즘 종류는 많이 있고 모든 경우에 그러니까 모든 케이스에 어떤 정렬 알고리즘이 항상 좋다라고 얘기할 수는 없어요. 그런데 그 정렬 알고리즘도 여러 개 있는데 그 여러 개 있는 알고리즘 중에서 레코드의 개수 또는 레코드의 크기 또는 그 키의 특성 또는 그 이와 같은 특징들에 따라서 어떤 정렬 알고리즘이 좋냐 나쁘냐가 어떤 알고리즘이 적합한지를 우리가 판단할 수 있어요. 판단할 수 있고 정렬 알고리즘을 평가하는 기준은 비교 횟수와 그리고 이동 횟수가 맞냐 적냐 또는 비교 횟수가 맞냐 적냐를 가지고 우리는 보통 정렬 알고리즘을 평가를 한다. 평가를 한다. 근데 지금 보면 우리가 어, 그 알고리즘의 시간 복잡도와 공간 복잡도에 대해서는 아직 우리가 진도를 나가지는 않았어요. 나가지는 않았는데 지금 여기 보면 나와 있는 평가 기준이라는 게 비교 횟수와 이동 횟수 이와 같은 것들이 결국은 얼마나 많은 시간이 소비되느냐를 우리가 평가 기준으로 삼는 그래서 시간 복잡도에 대해서 이 부분은 조금 더 배우고 나서 그때 다시 한번 또 얘기 좀 해볼게요. 그래서 정렬 알고리즘은 지금 여기 나와 있듯이 종류들 여러 개 있어요. 삽입 정렬, 선택 정렬, 그리고 버블 정렬, 그리고 단순한 정렬 알고리즘들로는 이런 것들이 있고 좀 더 복잡한 정렬 알고리즘들로는 퀵 정렬,
힙정렬, 합병정렬, 기수정렬 뭐 이와 같은 것들이 있어요. 근데 우리가 이걸 다 하지는 않을 거고 퀵정렬, 합병정렬 할 거고 힙정렬까지 아마 대부분 다 할 것 같네 보니까. 그래서 대부분의 정렬 알고리즘들을 우리가 다 살펴보고 이 정렬 알고리즘의 시간 복잡도와 같은 것들을 좀 살펴볼 거다. 자, 이 부분은 정렬 알고리즘은 일반적으로 내부 정렬과 외부 정렬로 구분한다. 그러니까 간단하게는 우리 컴퓨터는 메인 메모리가 있고 그리고 메인 메모리가 있고 그리고 외부 저장 장치가 있어요. 그러니까 1차 메모리가 있고 2차 메모리가 있어요. 1차 메모리는 우리가 컴퓨터 안에 있는 램, D램이고 2차 메모리는 하드디스크 또는 SSD와 같은 장치예요. 그래서 모든 데이터를 다 그 메인 메모리로 올려서 정렬하는 방법을 내부 정렬이라고 그러고 외부 정렬은 일부의 데이터는 메모리로 올리고 일부의 데이터는 하드디스크에 둔 상태로 정렬하는 방법을 외부 정렬이라고 그런다. 근데 우리는 아마 대부분 내부 정렬에 대해서만 우리는 살펴볼 거예요. 내부 정렬에 대해서만. 자, 이 부분 넘어가도 될 것 같고. 자, 그래서 오늘 선택 정렬만 한번 봅시다. 선택 정렬을 어떻게 동작하는지. 선택 정렬은 셀렉션 소트라고 하고 이 용어를 잘 이해를 하면 돼요. 셀렉션 소트이고 자, 지금 어, 테이블이 하나 있죠? 이 테이블에 보면 왼쪽 테이블과 오른쪽 그 칼럼이 있는데 왼쪽 칼럼은 정렬이 된 상태, 오른쪽 리스트는 정렬이 안 된 상태에 있는 목록이에요. 자, 그래서 왼쪽은 정렬이 된 상태는 지금 아무것도 없죠? 그리고 오른쪽은 정렬을 해야 될 대상, 정렬이 안 된 목록들이 쭉 이렇게 있어요. 자, 이 중에서 오름차순으로 정리를 한다고 가정해 볼게요. 자, 이 중에서 선택을 한번 해볼게요. 이 중에서 가장 작은 값 한번 선택해 볼까요? 가장 작은 값을 오름차순으로 정리를 하려면 가장 작은 값 선택해야 되죠? 얼마예요, 여기서? 1이죠. 그 1을 어디로? 왼쪽으로 가져와 볼게요. 왼쪽 리스트로. 자, 그리고 나서 그 다음에 또 작은 값 얼마예요? 2가 선택되죠. 여기 보면 설명이 나와 있죠. 선택하는 값. 2가 선택됐어요. 그 다음엔 또 뭐가 선택될까요? 3. 그 다음에는 5. 그 다음에는 7. 7까지 하고 나면 마지막 남은 하나가 있고 그 하나는 자동적으로 마지막 거니까 또 왼쪽으로 옮겨주면 될 거예요. 그렇게 왼쪽으로 다 옮기니까 어떻게 됐어요? 결과적으로는 정렬됐죠? 자, 이와 같은 방법으로 정렬하는 게 선택 정렬이다. 그림으로 다시 한번 볼게요. 자, 입력 배열 이외에는 추가적인 메모리를 사용하지 않는 방식이에요. 그러니까 어떤 추가적인 메모리를 사용하지 않는 장점이 좀 있어요. 그래서 왜 추가적인 메모리를 사용하지 않는지를 이 그림으로 다시 한번 볼게요. 자, 지금 쭉 목록이 있어요. 그 숫자들이 쭉 있고 그러니까 이 숫자가 키라고 보면 돼요. 키. 유일한 값이고 키 숫자 단위 숫자를 기준으로 정렬을 할 거예요. 이 중에서 가장 작은 값 얼마예요? 1이죠. 1을 1이 위치해야 될 곳은 어디예요? 맨 처음이죠. 그럼 맨 처음으로 가는데 맨 처음에 어떤 다른 값이 있죠, 이미. 얼마가 있어요? 뭐가 있죠? 그 값하고 어떻게 바꿔주면 돼요. 위치만 바꿔주면 돼요. 그 위치 바꿨어요. 자, 위치 바꾸고 나서 그 다음 단계로 내려왔을 때는 가장 작은 값을 찾으면 되는데 첫 번째 인덱스에는 이미 정렬이 된 상태죠. 그럼 첫 번째 인덱스 빼고 다음 인덱스부터 어디까지 끝까지 가장 작은 값을 찾으면 되겠죠. 찾아볼까요? 뭐가 작죠? 2가 작죠? 그래서 2를 또 두 번째 인덱스하고 교환하면 되겠죠. 자, 마찬가지로 세 번째 인덱스에 들어갈 값을 또 찾으면 돼요.
선택을 하는 거죠. 그래서 이름이 그래서 선택 정렬이에요. 그래서 네 번째 인덱스에 들어갈 값을 또 어떻게 선택하고 다섯 번째 값을 선택하고 그렇게 선택을 하고 나면 정렬이 완료될 거예요. 근데 사실 맨 마지막 값은 찾을 필요도 없죠. 맨 마지막은 그냥 맨 마지막 값이 가장 큰 값이니까 끝까지 안 가도 돼요. 자, 이와 같은 방법으로 그 정렬하는 게 선택 정렬이에요. 그림으로 볼 때는 아주 쉽죠? 근데 이제 소스 코드로 옮겨야 되잖아요, 여러분들. 소스 코드로 옮기는 방법을 한번 볼게요. 소스 코드로 옮기기 전에 이 수도 코드, 그러니까 알고리즘으로 한번 볼게요. 자, 어떤 절차가 필요하냐 하면 어땠어요? 이 전체 목록들을 어때요? 하나씩 하나씩 그러니까 첫 번째 인덱스 넣어줘야 되고 그러니까 쉽게 생각해 보면 이 인덱스에 들어갈 값을 찾아주면 되는 거잖아요. 맞죠? 각 인덱스에 들어갈 값을 그래서 0번 인덱스, 1번 인덱스, 2번 인덱스, 3번 이렇게 하지 말고 이렇게 있으면 0번 인덱스, 1번 인덱스, 2번 인덱스, 3번 인덱스, 4번 인덱스에 들어갈 값을 넣어주면 되죠. 근데 값을 넣어주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이 인덱스를 한 바퀴 반복해야 되죠. 어쨌든 인덱스를 하나씩 하나씩 여기에 있는 목록들을 다 반복해야 되잖아요. 근데 반복할 때 0부터 어디까지 반복하면 돼요? 4까지 반복할 필요가 있다 없다? 맨 마지막까지 반복할 필요는 없겠죠. 왜냐면 맨 마지막은 그냥 자동으로 정렬이 될 거니까. 어디까지? 3까지만, 3번 인덱스까지만 정렬을 하면 돼요. 그래서 n-2까지. 왜냐하면 지금 n이라는 거는 5개니까. 5개 마이너스 2면 3이 되니까. 3번 인덱스까지만 정렬하자는 얘기예요. 그래서 3번 인덱스까지 들어갈 값을 쭉 찾으면 돼요. 자, 그러면 첫 번째 인덱스에 들어갈 값을 찾아야 되는데, 그때 찾을 때 그 안에서 해야 되는 일은 이런 일이에요. 그 안에서 해야 될 일이 지금 이런 일이에요. 자, 뭐 어떤 일을 해야 돼요? 이 중에서 가장 작은 값을 찾으면 되죠. 그 가장 작은 값을 한번 찾아볼까요? 그 찾는데 쭉 찾는 일을 여기서 이제 하는 거예요. 가장 작은 값을 찾아요. 근데 가장 작은 값을 찾으려면 이 안에서 또 어떻게 해야 돼요? 반복을 해야 되죠. 왜냐면 이거 쭉 검사를 해야 되니까. 그래서 가장 작은 값을 찾아서 어디에? 리스트라는 변수에다가 집어넣고 찾았으면 예를 들어서 찾았으면 내가 보니까 5, 3, 1, 4, 7이라는 값이 있어요. 그럼 0번 인덱스에 들어갈 값을 찾았는데 그 찾아보니까 몇 번째 인덱스에 있어요? 가장 작은 값? 2번 인덱스에 1이라는 값이 있죠. 자, 있으면은 얘하고 뭘 해주면 돼요? 아까 우리가 봤듯이 수압, 위치만 바꿔주면 되죠. 그래서 위치 여기서 바꿔주면 된다. 그래서 A의 I 인덱스, 그러니까 이 0번 인덱스하고 내가 찾은 인덱스하고 위치를 그게 교환해주면 된다. 교환해주고 나서 다시 어떻게 해요? 이제는 1번 인덱스에 들어갈 값을 찾으면 돼요. 이렇게 하나씩 하나씩 찾고 나면 어디까지? 3번 인덱스까지 가고 나면 정렬이 다 될 것이다. 그래서 그게 수도 코드로는 의사 코드로는 알고리즘으로는 이렇게 작성을 할 수 있고 얘를 소스 코드로 이렇게 옮겨보면 조금 복잡해 보이지만 전혀 복잡한 거는 없어요. 자, 이 함수 안에서 뭐 필요한 변수들을 이렇게 쭉 선언하고 반복을 하는 거죠. 반복을 하는데 0부터 어디까지 아까 하라고 그랬죠? n-1, n-2까지인데 근데 얘가 조건이 뭐죠? 작을 때까지니까 작거나 같은 게 아니고 작을 때까지니까 n-2까지 가는 거예요. 실제로. 네, 그렇게 하고 이 리스트에는 i의 그러니까 인덱스
일단 이렇게 있으면은 0, 1, 2, 3, 4 있으면 맨 첫 번째 인덱스가 제일 작다고 일단 가정을 하고 시작을 하는 거예요. 리스트 I 그러니까 얘가 제일 작은 값이야 라고부터 시작하는 거죠. 그리고 나서 반복문을 돌 거예요. 반복문을 도는데 이 반복문은 I 플러스 1부터 어디까지? n까지 반복문을 돌면 돼요. n까지 반복문을 돌면 돼요. 자, 여기서 얘기하고 있는 n은 그렇지. 뭐 예를 들어서 여기면 어디야? 4가 되겠죠. 인덱스 4까지 있으니까. 아니구나. 여기에는 n은 5일 거고 그래서 n보다 작을 때까지니까 4까지 되는 거죠. 반복이 되는 거죠. 그래서 쭉 찾아봐요. 찾아서 제일 작은 인덱스를 어디에다가 리스트에다가 집어넣어주면 돼요. 그럼 여기서 찾아가지고 아까 봤을 때 5, 3, 1, 뭐 예를 들어 아까 5, 2, 4, 7 만약에 이렇게 있으면은 2번 인덱스를 찾았어요. 그럼 2번 인덱스 찾았으면 얘하고 얘하고 어떻게 해요? 바꿔줘야 되죠. 수합해줘야 되죠. 그 바꿔주는 일을 어디? 수합 여기서 해요. 근데 지금 여기 보면 수합인데 뭔가 우리가 여기까지 봤던 함수처럼 보이는데 함수는 아니에요. 이거는. 저기 위에 보면 샵 디파인하고 수압이라고 되어 있고 그 소스 코드가 쭉 되어 있는데 얘는 함수가 아니고 어 우리가 샵 디파인을 하면 이 코드가 이렇게 바뀌는 거예요. 그래서 실제로 이 코드는 소스 코드가 복잡해지니까 좀 쉽게 표현을 하려고 한 거였고 실제로는 얘는 소스 코드가 이렇게 바뀌는 거지 뭐. 리스트 I 콤마고 잠깐만요. 자, 여기에 있는 XYT가 여기에 있는 값이 그대로 들어갈 거예요. 그래서 리스트 I 잠깐만 이렇게 하고 X가 아니구나. 여기가 리스트의 리스트의 i가 되고 그리고 콤마 찍고 그리고 리스트의 두 번째는 얘는 i는 리스트의 이게 템포구나. 음. 리스트가 되고 그리고 리스트에는 템프라는 이 코드가 이 한 줄로 표현된 거예요. 이 코드가 그래서 함수 호출이 아니에요. 얘는 그 샵 디파인은 이 소스 코드를 그냥 그대로 저기에 그냥 그대로 갖다 붙이는 거예요. 그래서 소스 코드를 여러분들이 함수 호출하고는 다른 거예요. 그래서 여기는 뭐 콜바이 밸류, 콜바이 레퍼런스 이런 거 아니에요. 어. 그래서 이만큼 이 코드가 그대로 여기에 붙여지고 왜냐하면 이만큼들이 각각 이게 XYZ로 치환되고 그리고 치환된 내용이 이만큼 이렇게 바뀌는 거다. 라고 이해를 하면 돼. 자, 그래서 어쨌든 이 정렬 코드는 이렇게 정렬이 되고 그래서 메인 함수를 실행시키면은 여기 srand라는 처음 보는 함수가 있을 건데 이 처음 보는 함수는 특별한 거 아니에요. 그냥 랜덤 값 만들겠다는 거고 랜덤 값 만들겠다는 거고 자, 그래서 여기 어떤 특정한 값을 집어넣고 그러니까 이렇게 되는 거죠. 여기에 10개
배열에다가 10개 값을 임의로 집어넣고 그렇게 하고 나서 이 셀렉션 소트를 호출하면 여기에 있는 값이 정렬이 될 거다. 정렬이 돼서 정렬된 값을 여러분들이 출력을 하면 된다. 그래서 이 부분까지 여러분들이 집에 가서 해보고 오면 될 것 같아요. 자, 혹시 질문 있나요?